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집 나간 며느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없이 자란 효진은 22의 나이에 결혼했다. 남편 준호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시댁의 문턱을 넘는 순간 효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시어머니 순자는 첫날부터 며느리를 차갑게 대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뼈대 있는 집안이야.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문이 무너져. 그녀의 첫마디였다. 새벽 5시. 효진은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야 했다.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규칙이었다. 밥을 하고 찌개를 끓이고 5가지 이상의 반찬으로 상을 차려야 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다. 이런 것도 빨리빨리 못하니? 그렇게 손이 느려서 뭘 하겠니? 어느 날 아침 효진은 밥을 조금 되게 지었다. 시어머니 순자는 밥그릇을 효진 앞에 내던졌다. 이게 밥이야, 돌덩이야? 다시 해. 효진은 눈물을 참으며 다시 밥을 지었다. 그 사이 순자와 남편은 먼저 식사를 했다. 효진이 새로 지은 밥으로 늦은 아침을 먹을 때쯤 순자는 또 다른 지시를 내렸다. 빨래 다 했어. 마당의 잡초는 다 뽑아놨니? 오늘 중으로 다 끝내야 해. 효진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하고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시어머니 순자는 항상 뭔가 잘못된 점을 찾아냈다. 여기 구석 좀 봐.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 와이셔츠 다림질이 제대로 안 됐어. 다시 해. 반찬이 왜 이렇게 짜? 간도 제대로 못하니? 효진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남편의 태도였다. 준호는 결혼 전에 다정함을 완전히 잃었다. 어머니 앞에서 그는 효진을 철저히 무시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효진은 감기에 걸렸다. 열이 39도가 넘었지만 시어머니 순자는 개의치 않았다. 감기 정도로 누워있으면 어떡해? 일은 누가 해? 효진은 몸을 이끌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어지러워서 비틀거리자 순가가 혀를 찼다.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나약해. 그날 저녁 효진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너무 아파. 병원 좀 갔다 올게. 준호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다. 엄마가 뭐래? 엄마 허락받고 가.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시겠지. 그럼 참아.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효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순자의 학대는 갈수록 심해졌다. 효진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보육원에 갔다 오겠다고 했다. 명절도 아닌데 보육원 원장은 뭐하러 보러 가? 그리고 그 원장이 너 친부모도 아니잖아. 효진은 1년 넘게 보육원을 찾아가지 못했다. 어머니 같은 원장님이 보고 싶어 전화를 하면 순자가 옆에서 듣고 있었다. 효진은 잘 지내고 있어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효진의 친구 미영이 집에 놀러 왔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에게 효진은 조심스럽게 차를 대접했다. 그런데 순자가 거실로 나오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효진아, 손님 왔으면 나한테 먼저 말을 해야지. 제발 예의 있게 좀 행동해라. 미영 앞에서 창피를 당한 효진은 얼굴이 빨개졌다. 미영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일찍 돌아갔다.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효진이 시집살이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순자는 더욱 심한 요구를 했다. 효진에게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몇 시에 돌아오는지 보고하라고 했다. 효진은 서서히 감옥에 갇힌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건강도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생리가 불규칙해졌고 밤에는 악몽을 꿨다. 체중도 10kg이나 빠졌다. 어느 날 밤 효진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여보, 우리 독립해서 살면 안 될까? 나 정말 힘들어. 준호는 화를 냈다. 또 시작이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집도 제공해주고 밥도 주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하지만 나는 이 생활이 지옥 같아. 그만해. 우린 엄마한테 평생 효도하며 살아야 돼. 그게 싫으면 나가. 그 말이 효진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가라고? 그래, 나가자.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
다음 날 새벽 효진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순자와 남편이 아직 자고 있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효진은 보육원 근처 작은 고시원에 머물렀다. 보육원 원장님은 효진의 야윈 모습을 보고 울었다.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효진은 원장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고시원에서 한 달을 쉬면서 효진은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앞으로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효진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서 점차 요리를 배웠다. 그녀는 성실했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서 사장님의 신뢰를 얻었다. 3년이 지났을 때 효진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적었지만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로 입소문이 났다. 효진이 집을 나온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남편이나 시어머니 순자로부터 아무 연락도 없었다. 효진도 그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어느 날 효진은 옛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효진아, 너희 시댁에 큰 불이 났었다고 하더라. 효진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무리 미웠어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건 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괜찮아. 시신을 아직 못 찾았다는데. 불이 너무 심하게 나서. 효진은 그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시댁으로 가봐야 하나?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며칠 후에 시댁을 찾아갔다. 도착한 시댁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다. 검게 탄 잔해만 남아 있었다. 효진은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봤다. 여기 살던 분들, 어떻게 됐나요? 이웃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고, 참 안 됐지. 밤에 불이 났는데 신고를 늦게 해서 소방차가 늦게 왔어. 여기 살던 사람들은 아직도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 효진은 복잡한 심경으로 그곳을 떠났다.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채로. 효진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지만 다시 자신의 삶에 집중했다. 분식집은 점점 번창했고 그녀는 메뉴를 다양화했다. 5년이 지났을 때 효진의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맛집이 되었다. 그녀는 더 큰 가게로 이전했다. 효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는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양을 더 주었고 어려운 처지의 손님에게는 가격을 깎아주기도 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말했다. 사장님, 여기 음식은 맛도 좋지만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더 좋아요. 그 말에 효진은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자부심도 생겼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다. 효진이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가게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남루한 옷을 입은 행색이 초라한 거지였다. 이런, 추운데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는데. 효진은 그 사람을 깨우려고 어깨를 흔들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효진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 순자였다. 그 거지는 바로 박순자, 효진의 옛 시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다. 순자는 효진을 알아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효진아, 살아있었구나. 미안하다.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난 천벌을 받았다. 효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앞에 있는 순자는 자신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시어머니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효진은 순자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고 깨끗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다. 순자는 국밥을 허겁지겁 먹으며 울었다. 고맙다, 효진아. 정말 고맙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집에 불이 났다고 들었는데.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밤에 난로를 켜놓고 잤는데 불이 났어. 정신없이 도망쳤지. 다행히 그날 준호는 집에 없었어. 그 후로 나는 집도 없고 돈도 없었어. 친척들한테 연락했지만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았어. 결국 거리로 나앉게 됐지.
준호 씨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식이 없어. 효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고 하니 효진은 마음이 너무 아팠다. 효진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보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착한 효진은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 저희 집에 가서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박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효진을 바라봤다. 정말이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효진의 말에 박순자는 큰 소리로 울며 효진을 껴안았다. 효진은 순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깨끗한 옷을 입히고 따뜻한 방을 마련해 주었다. 순자는 매일 효진에게 사과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너를 그렇게 대한 게 너무 후회돼. 효진은 준호를 찾기 시작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다시 했고 병원들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효진은 인근 도시의 노숙자 보호소를 찾아갔다. 혹시 준호가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보호소 직원은 기록을 뒤져봤지만 준호라는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신원미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직접 보시겠어요? 효진은 보호소 안을 돌아봤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노숙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보이지 않았다. 효진은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준호를 찾았다. 가게 일을 마친 후에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노숙자들에게 준호의 사진을 보여줬다. 어느 날 한 노숙자가 말했다. 이 사람, 한강 다리 밑에서 봤어요. 근데 많이 아파 보였어요. 효진은 급하게 한강으로 달려갔다. 다리 밑을 샅샅이 뒤졌지만 준호는 없었다. 1년이 더 지났다. 효진은 여전히 준호를 찾고 있었다. 순자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녀는 효진의 가게 일을 도우며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과거의 교만하고 잔인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효진아, 정말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을 거야. 어느 날 저녁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효진 씨, 준호 씨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효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준호를 찾은 걸까? 경찰서에 도착한 효진에게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 씨는 3개월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라고요? 사망했다고요?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됐었는데 최근에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효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준호가 죽었다니. 자신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형사는 계속 설명했다. 준호 씨는 노숙 생활을 하다가 건강이 악화됐고 거리에서 쓰러져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효진은 집으로 돌아와 순자에게 소식을 전했다. 순자는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날 밤 순자는 효진에게 말했다. 효진아,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더니 그게 사실인 것 같아. 나는 너한테 못되게 굴었고 결국 모든 걸 잃었어. 집도 아들도 다 잃었어. 그런데 감사하게도 소중한 것을 얻은 것도 있어. 바로 효진이 너야. 정말 미안해, 효진아. 그리고 고마워. 효진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효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인생은 정말 공평하다는 것을. 남에게 악을 베풀면 그 악이 돌아오고 선을 베풀면 선이 돌아온다는 것을. 시어머니 박순자는 며느리를 하인처럼 부리고 괴롭혔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다. 아들 준호는 아내 편에 서지 않고 어머니 편만 들었다. 그 결과 홀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반면 효진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성실하게 일했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다.
그 결과 성공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몇 주 후 효진은 준호의 육고를 찾아 장례를 치렀다. 장례식장에서 순자는 아들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사죄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어. 너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줬어. 며느리를 하대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가르쳤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늦게 깨달았다. 효진도 준호의 영정 앞에 섰다. 여보, 하늘나라에서는 힘들지 말고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 이 말을 끝으로 효진은 준호와 완전한 이별을 했다. 효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됐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효진은 고통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결국 성공과 행복을 얻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마저 용서하고 품었다. 진정한 강함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나오며 진정한 승리는 증오가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다.